해외 영어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아니야?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당장 오세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정말 강한 필살기, 해외 영어를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전이 없으면 기회도 못 만들어요.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 신입 비중이 많은지 생신입 비중이 많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깅커리어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대기업 해외 영어 편집자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소서랑 면접 쓰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해외 영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진짜 정말 탈탈 털었거든요. 코프 선생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기술 영업 대만 담당자 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프님한테 캐묻는 이유가 실제로 취준생분들이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싶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에도 너무 기죽지 않고 경험을 쌓으면 되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해외 영업 사람들은 이 정도구나를 꼭 알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프 선생님께서는 취업 준비하실 때 스펙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우선 최종 스펙은 오픽 IH HSK 6급, 학점은 3점 후반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영업이라고 한다면 언어를 되게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실제 영어 회화 실력은 어느 정도였어요? 너무 저를 발가벗기시는데 영어랑 중국어는 좀 하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고수님 오늘 촬영한다고 힘이 드는데 끝나고 밥 좀 사주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 한다면 마스터 I'm tired after this eat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중국어는 라오반 结束以后一起吃饭嘛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면접 때 영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장이 얼마나 완벽하냐보다는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을 보면서 이제 방금 한국어로 했던 답변을 중국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해보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많은데 정말 머리 새하얘지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실용일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몰라요. 기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얘가 실제로 고객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애티튜드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있고 오픽이 있고 중국어를 따셨잖아요. 근데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왜 HSK를 따셨어요? 우선은 저 중문과를 나왔고요. 스피킹보다는 쓰고 읽고 하는 게 좀 편해서 오픽 중국어보다는 HSK 6급을 대신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입사하고 보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스펙이 다 높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학점도 그렇게 높으신 편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4점이 안 넘으니까 실제로 입사하고 보니까 취준생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하게 대기업에 취업한 후배들, 선배들 다 통틀어봤을 때 정해져 있는 건 없다. 2점대인 친구들도 봤고 4.4, 4.3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 이제 영업 기준, 어학 성적은 오픽은 최소 IH 정도는 다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점이 4점 몇이신 분들도 있었고 2점대이신 분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분들의 차이가 뭐예요? 2점대라면 예를 들어 해외대를 나왔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2점대 나왔던 친구는 국내 대학 출신이었고 근데 대신 그분의 특별한 요소를 찾자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 이런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직무 경험들이 막 반년에서 1년 반까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으러 오거든요. 그렇게 입사하는 분들이 많나요? 중고 신입 비중이 많은지 생 신입 비중이 많은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중고 신입 비중이 많아요? 좀 더 많아요. 근데 뭐 현실이니까요. 현실이죠. 그치만 여기에 낙담하지 않고 어디서든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보조 하셨는데 입사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해외대 출신도 맞나요? 해외대 출신은 이제 정말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중국 팀 쪽을 보면은 중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반,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반. 이제 회사에서는 해외대 우리는 선호해. 아니야, 해외대보다 국내 대학 애들이 더 일을 잘해. 이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랑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해외 영업 그 팀 비율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저희 회사는 남자 6, 여자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신기한 게 대만 영업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은 구매 쪽에 좀 더 많아요. 성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실제로 내가 입사하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루 루틴으로 말씀드리면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실 것 같고 안 돼, 안 돼. 왜요? 아, 너무 기니까? 너무 짧으니까 하루에 이 일을 합니다. 뭐야 별 거 없네. 이렇게 각 요일별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은 법인이랑 주간 미팅을 주최를 해요. 한 주 동안 접수된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나 현지 뉴스를 브리핑을 받아요. 현지 시장 트렌드는 법인이 좀 더 캐치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거를 이제 본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대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고객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본사에서는 아 그러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온라인을 하는 회의를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클리 미팅을 통해서 회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 화요일에 이제 유관부서랑 미팅을 하죠. 월요일에 접수된 VOC나 이런 고객의 애로사항들을 유관부서들이랑도 한번 논의를 해요. 영업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이나 아니면 마케팅 팀 이런 데서도 이거를 알고 다 함께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여러 미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요일은요? 샘플 정도. 샘플. 네. 영업이 기능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당장 올해의 매출을 챙기는 영업과 회사의 3, 4년 후에 먹거리를 챙기는 영업이 있어요. 완전 깔끔한데요? 올해의 매출을 챙기는 영업은 뭐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 같은 경우는 수주 영업, 기술 영업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부서를 마케팅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샘플 같은 경우는 수주 영업 사원들이 이제 챙기는 거예요. 3, 4년 후에 양산을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고객사랑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스펙도 맞추고 이 샘플을 고객사한테 전달해주고 맞추는 거. 한번 봐줘. 너네가 요청한 대로 만들었어. 이거 좀 바꿔줄래? 요거 좀 바꿔주려면 네 알겠습니다. 고객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고객사에 하나의 샘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샘플 일정들이 다 달라요. 제품도 다르고 A사, B사, C사 각 회사별로 프로젝트별. 그러니까 이제 샘플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프로젝트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쵸.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목요일. 이틀 뒤 주말. 예. 업무에 진짜 몰입하는 거. 곧 있으면 주말인데 이제 내가 놓친 게 있냐? 앞에 말씀드렸던 회의나 이제 뭐 샘플 정리 이거 말고도 내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내가 빠뜨린 게 있나 없나? 있으면은 빨리 쳐낸다. 이제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내가 빠뜨린 거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할 법인 미팅, 아젠다 준비. 이렇게 하고 전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JD에 막 출장 가서 신규 시장을 따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을 유추해요? 수주 영업 같은 거요? 우선 고객사로 찾아가서 카탈로그라고 하죠. 회사의 프로덕트를 좀 정리해 놓은 어떤 책자라든가 이제 PRM, 프로덕트 로드맵 이런 거 들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좀 주력으로 하고 싶은데 너네도 이거 관심 있니? 하면서 이제 PT 발표를 해요. 아 정말요? PT 발표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네 요거는 좀 모디파이 해줄 수 있어? 관심 있는데 너네 얼마 해줄 수 있어? 그럼 저희 가격을 부르겠죠? 그럼 비싸. 그럼 여기서 실시간 내고가 들어가는 거야. 아 정말요? 다른 경쟁사들은 이만큼이라는데 너네 요것보다 좀 더 로어하게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거 썼잖아요. 아까
아까 그 PT 하신다 했잖아요. PT 때 영어로 해야 해요? 어느 국가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중국어를 좀 섞어가면서 써요.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말해도 상대방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업 직무로 취업 준비를 하러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영업 직무라는 것 자체가 실적 압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성향과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업 지원이나 관리로 돌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실적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적 압박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적 압박에 대한 선입견이 우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 꼴찌 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이거는 옛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과거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잘 팔릴지, 뭐가 많이 팔릴지. 그쵸. 그다음에 정확한 포캐스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재고를 생산해서 내가 파는 거. 이게 적합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합성이 높아야 재고도 적당 수준 유지를 하고 이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많이 파는 것보다 내가 예측한 만큼 맞게 파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압박이 있다 없다. Yes or no? Yes or no? 네. 요즘 yes. 예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잘 맞아요? 자, 그럼 제가 고수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고수님 바다 보러 여행 가시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럼 파도를 보면은 뒤로 물러서세요? 아니면은 나 물놀이 할래? 하면서 달려드세요?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서요?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문제를 직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해외 영업과 전 어울릴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은 이제 스텝 조지. 오, 비유가 딱인데요? 해외 영업은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와, 기회를 와, 이거 소제목이다. 도전이 없으면 기회도 못 만들어요. 실현에 도전하는 사람들. 오. 이런 사람들이 전 해외 영업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점? 이런 데다가 도전 정신을 녹여도 되겠네요. 강추. 나 이렇게 터프한 일까지도 해봤어. 그러면 해외 출장이나 주재원 같은 기회가 많나요? 해외 영업 직무 특성상. 정말 많아요. 오. 출장은 가기 싫을 때까지 보내주고 가기 싫어도 가게 해요. 근데 주재원의 기회는 언제나 많지만 취준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재원이 마냥 좋지만 않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최전선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하지만 현지에선 정말 힘들죠. 마지막으로 코프님은 과거에 취업 컨설팅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과거에는 취준생이었고 지금은 취업 컨설턴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취준생이었을 때 취업 컨설팅을 들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우선 한번 들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을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이제 명확히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선배들도 많이 없으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취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나 빨리 일하고 싶은데 망설였던 부분은 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 들어야겠어 네. 라고 딱 결심을 섰던 게 뭐냐면 같이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형 누나들은 먼저 취업을 했어요. 속마음으로는 그래 선물도 위아래가 있지. 선입 선출이니까. 사람한테 쓰는 거 처음 봐요. 저보다 이제 후배들이 먼저 취업했을 때 나 이대로 있다간 안 돼. 내가 우선 부모님 돈으로 한번 들어볼게. 마음에 들면 내가 알바해서든 뭐 어떻게든 해서라도 내가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라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받고 나서 확실히 바뀌셨어요? 바뀌었죠.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자소서 쓸 때 방향성. 제가 자소서를 쓸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왔거든요. 이게 한 자소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원하려는 총알의 수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완벽한 마스터 자소서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하루에도 몇 곳씩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속도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 면접 기회가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정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다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빨리 올수록 더 큰 아웃풋이 나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찾아오시면 빨리 코칭을 해드리고 방향성도 그쵸, 잡아드리고. 방향성도 잡아드릴 수 있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 영어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아니야?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당장 오세요. 물건 파는 사람 네. 진짜 혼날라고.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분들한테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 우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절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응원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됐던 생활 루틴 한 가지, 정말 강한 필살기, 뉴스 읽기.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뉴스를 읽었거든요. 이게 1시간씩 뉴스를 읽고 저만의 스크랩북을 만들었어요. 회사별로 정리할 때도 있고 산업별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뉴스를 정리해서 계속 읽다 보시면 첫 번째,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돼요. 뉴스라는 것 자체가 정제된 문장이에요. 불필요한 단어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소서에도 녹여들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단어들을 뺄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해외 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산업으로 갈지 몰라요. 또 산업과 산업이 결국엔 이어져요. 여러 산업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트렌드를 좀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이제 면접장 가서 내가 내 자소서 외에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방어하기 너무 용이해요. 다들 이 영상에서 하나쯤은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 화이팅! 안녕!